자, 우리가 도면을 그리려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기초 상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종이죠. 설계를 어디다 어떤 종이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게 가장 큰 첫 번째 조건일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트림이랑 익스텐드까지 했단 말이죠. 이거 가지고 어지간한 건 다 그릴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부터는 설계에 맞춰야 된단 말이죠.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설계 용지입니다. 종이란 뜻이죠. 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용지가 A3가 있고 A4가 있고, 그 다음에 B4가 있고 B5가 있고, 여러분들 사무실에 가면 이런 종이들이, 두 종류의 종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건 A4, 어떤 건 B5. 물론 종이 크기가 조금 달라요. 그죠? 그러면 설계에 사용되어지는 종이는 어떤 종이를 써야 할까요? A 계열의 종이일까요? B 계열의 종이일까요? 네, 맞아요. 우리가 설계에 사용하는 종이는 A 계열입니다. A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A0부터 시작해서 A0, A1, A2, A3, A4까지 가는 바로 이렇게 5개의 종이가 나옵니다. 우리가 설계에 사용되어지는 종이는 A 계열입니다. 그러면 B 계열은 어떤 종이일까요? 종이가 분명히 B4도 있고 B5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길거리 다니다가 전단지를 받게 됩니다. 혹은 타블로이드 신문, 무간지라고 하죠. 혹은 일반적으로 나오는 4대 일간지, 그런 종이들이 있을 겁니다. 신문지 같은 거. 네, 바로 인쇄 출판 용지가 B 계열입니다. B0로부터 시작해서 나가는 게 바로 인쇄 출판 용지예요. 설계 용지는 A로 시작합니다. A 계열로 가요. 차이점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이렇게 5개의 종이를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A0부터 A4까지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5개의 종이를 외우셔야 돼요. 자, 적어 드릴 테니까 한번 외워보세요. 자, 먼저 A0부터 갑니다. A0, 1189에 841mm입니다. 일반적으로 종이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건 A4입니다. 설계를 할 때는요, 이렇게 가로로 놓습니다. 종이를 세로로 놓지 않습니다. 항상 종이는 이 세로가 아니고 가로입니다. 예외 규정이 있어요. A4만 예외로 이렇게 세로로 놓을 수 있습니다. A4만. 왜냐하면 철을 할 때 여기를 철해서 이렇게 넘길 수 있거든요. 근데 다른 것들은 여기를 철해서 이렇게 못 넘겨요. 왜냐하면 용지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다 여기를 철해서 이렇게 넘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A4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가로로 놓고 설계를 하는데, 그러면 종이 사이즈를 적을 때도 마찬가지로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1189에 841mm, 이게 기본 A0 사이즈가 됩니다. 1189 곱하기 841mm가 A0 사이즈고, 그 다음에 A0를 절반 접습니다. A0를 이렇게 절반 접으면 이게 A1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A1을 절반 접으면 A2가 되는 거고, A2를 절반 접으면 A3가 되고, A3를 절반 접으면 A4가 됩니다. 이때 제가 이걸 절반 접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더 길어지고 여긴 짧아지죠. 돌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뒤에 있는 숫자가, 즉 841이 앞으로 가고, 여긴 절반 접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건 2분의 1에서 뒤로 갑니다. 이렇게요. A1은 841에 594, A2는 594에
420, 420에 297, 297에 210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A0를 쓰고서 A0를 외우면 되죠? A0를 쓰고 뒤에 있는 숫자를 앞으로, 앞에 있는 숫자는 2분의 1로 나누고. 네. 종이가 이런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반 접었기 때문에 그래요. 절반 접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고요. 그러면 우리는 A0만 외우고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A0가 외우기 제일 쉽거든요. 자, 이렇게 외우세요. 전화번호로요. 841-1189라고 외우시면 금방 외워집니다. 중간에 일자가 3번 들어갔죠. 음률이 잘 맞아요. 841-1189라고 외우시고 그냥 외우지 마시고 A0 841-1189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분의 전화번호라고 생각하고 외우세요.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외워질 겁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어요. 저희 그 70명 남학생들 쭉 앉아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딱 적으시고 니네들이 좋아하는 그의 집 전화번호니까 외워라. 저희 때는 집으로 전화해야 됐죠. 집으로 전화해서 저 누군데요, 누구 있나요, 바꿔주세요, 이거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집 전화번호처럼 외우시면 돼요. 혹은 휴대폰 전화처럼 841-1189 이렇게 해서 외우시고 쓸 때는 1189 841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외우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던지는 질문 하나.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종이는 어떤 걸까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제일 많이 사용하는 종이는 어떤 걸까요? A3요. 네, 얘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그런데 A3를 많이 사용하는 거지 납품은요? 납품할 때는요? A3로 납품하지 않습니다. A2로 납품해요. A2로 납품합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물론 지금은 이제 많이 환경이 바뀌어졌으니까 A3를 써요. 근데 기본적으로 A2 용지가 기본입니다. 자, 왜 A2에서 A3로 내려왔는지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드릴게요. 자, 혹시 플로터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프린터가 있고 플로터가 있습니다. 자, 프린터는 다 알아요. 그죠? 근데 플로터는 혹시 아시나요? 원래 도면을 출력하는 인쇄 기기가 플로터입니다. 원래 도면을 뽑아내는 프린터, 도면을 뽑아내는 프린터가 플로터입니다. 길거리 다니다 보면 실사출력기, 실사출력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 있어요. 좀 저렴한 편에 들어가는 게 플로터예요. 플로터가 좀 저렴한 편에 들어가는데 이 플로터가 A0까지 나옵니다. A0에서 그 이상까지도 나와요. 이 플로터, 예전에는 플로터를 썼습니다. 프린터가 안 됐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 도트 프린터였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찍찍거리면서 출력하는 거. A3 찍으려면 정말 시끄럽고 한도 끝도 없었습니다. 그때 플로터는요, 펜 플로터였습니다. 이쪽에 잉크가 있어가지고 펜이 이렇게 찍찍찍찍 그려가면서 출력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펜 플로터였고,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초반, 중반, 90년대 중반쯤이네요. 90년대 중반쯤에 프린터가 엄청 발전하죠. 그때 이제 용산 전자상가 들어서고 그러면서 이제 그 컴퓨터 산업이 막 활성화됐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A3 잉크젯 프린터가 나와요. 가정용으로. 저 그때 용산에서 알바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해요. A3 잉크젯 프린터 되는 게 그때 그 당시 30만 원인가 그랬어요. 지금으로 보면 조금 비싸죠.
지금으로 보면 한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하는 거였는데 정말 날개도 트는 듯이 팔렸어요 그때. 플로터요, 옛날에도 비쌌고 지금도 비싸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일이 너무 잘 돼가지고 독립을 했습니다. 설계 사무실을 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프린터보다는 플로터가 그래도 좀 뽀대 나잖아. 플로터를 여기다 딱 살 거예요. 플로터를. 그럼 그랜저 있죠. 풀옵션으로 그냥 여기다 놀리는 거예요. 그랜저 풀옵션 여기서 놀고 있는 거예요. 엄청 비싸요. 그 중고 있잖아요. 한 10년 된 중고. 10년 된 중고도 한 500에서 800 사이 가요.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외면하는 거죠. 대신에 납품할 때 어디로 가요? 인쇄소로 가요. 납품할 때 가져가서 이거 A3, A2로 출력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무실에서 일반적으로 쓸 땐 뭘 써요? 복사기예요. 복사기가 A3가 되죠. 네. 금방금방 나가죠. 네. 별도의 프린터를 쓰는 게 아니고 복사기 연결해가지고 그냥 거기다 주구장창 출력해버리는 겁니다. 저도 사무실에 있을 때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A3가 대세가 된 거예요. 플로터는 너무 비싸고 프린터는 A3까지 금방 지원해주고 그래서 A3에서 그러니까 A2에서 A3로 내려앉은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적어도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하려면 A3를 그려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당장은 배울 거 아니지만 이제 조만간 배울 거예요. 어떤 명령어가 있냐면 렉탱글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여기 렉탱글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얘를 누르신 다음에 하단 클릭하고 골뱅이 420,297 그러면 얘가 A3 용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옵셋을 합니다. 옵셋 10mm.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고 안쪽으로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10mm 옵셋 하시면 돼요.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테두리 선이라고 합니다. 테두리 선은 10mm 안쪽입니다. 예외가 있어요. 누구냐면 A0, A1, 그러니까 A1 이상이죠. A1, A0는 20mm입니다. 이게 테두리 선이에요. 테두리 선은 10mm를 안쪽으로 더 넣습니다. 도면선 안쪽으로 10mm를 더 넣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종이가 프린터가 혹은 플로터가 출력할 수 없는 여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면 바깥으로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 끝까지 그리면 나중에 이거를 뭐 청사진을 뜬다든지 옛날의 경우였겠죠. 이럴 때 잘리는 구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0mm 여백을 주게 돼요. 근데 A1과 200mm가 아니죠. 20mm죠. A1과 A0는 20mm를 줍니다. 왜냐하면 종이가 크거든요. 커도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A1, A0는 테두리 선을 20mm 주고 그리고 A2부터 A2 이하는 10mm를 줍니다. 또 하나, 도면을 철할 때, 즉 도면을 책으로 만들 때 왼쪽을 25mm 줍니다.
왼쪽 테두리를 25mm 줍니다. 그래야 왼쪽에 철을 하고 오른쪽, 그러니까 이렇게 종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가겠죠.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도면을 그릴 때 A3 혹은 A2 사이즈를 그리신 다음, 그리고 테두리선 10mm를 주셔야 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20mm 주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도면을 책으로 만들 때, 철할 때 왼쪽 테두리를 25mm로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설계 용지입니다. 자, 리미트라는 명령어를 설명드립니다. 리미트는 화면에 작업 영역을 지정하는 명령어입니다. 작업 영역을 지정하는 명령어예요. 안 써요. 얘는 안 써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A3, 그러니까 종이 사이즈를 배웠기 때문에 리미트라는 명령을 설명드릴 거고요. 나중에 얘가 또 문제가 될 겁니다. 자, 이런 거죠. 자, 리미트 엔터 치면 CAD가 이렇게 물어봐요. lower, left corner. 왼쪽 아래점. 왼쪽 아래. 0, 절대좌표 0,0입니다. 엔터. upper right corner. 오른쪽 상단점. 대각선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420에 297. 이거 뭐예요? A3 사이즈죠? 네. 이렇게 절대좌표 0,0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A3 사이즈 영역을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작업할 땐 이렇게 작업이 돼요. 그러나 리미트라는 명령어를 ON 시키면 안쪽에는 분명히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바깥쪽엔 작업이 안 돼요. 자, 바깥으로 나가죠? 그런데 밖에서 안쪽으로 못 들어와요. 이렇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리미트라는 명령어를 실행한 다음 ON 시키고 그리고 서클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갈 수 있는데 바깥쪽에서 안쪽으로는 그려질 수 없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줌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볼까요? 줌 명령어를 했나요? 네, 제가 줌이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설명을 했네요. 줌 했었죠? 자, 줌이라는 명령어를 실행하면 여기에다가 숫자를 넣을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배율을 넣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여기다 2라고 쓰고 엔터 쳤습니다. 그러면 2배 커지는 거 보이시죠? 줌 1. 바로 여기에 줌 명령어를 쓸 때 여기에 배율의 기준이 리미트입니다. 배율의 기준이 리미트예요. 줌 1 그러면 이렇게요. 리미트까지요. 줌 1 나누기 2 그러면 2분의 1이란 뜻이죠. 이렇게요. 누굴 기준으로 한다고요? 리밋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여기 X를 붙이면 누가 기준이 돼요? 스크린이 기준이 됩니다. 줌 2라고 쓰면 더 이상 확대가 안 돼요. 자, 제가 원을 몇 개 좀 그려놨습니다. 혹시 표시가 안 되니까 줌 1, 줌 2, 줌 2 아무리 2배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리미트를 기준으로 이미 딱 2배가 됐기 때문에 숫자 2를 써봤자 더 이상 확대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EX라고 써버리면 스크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화면이 더 커지는 거죠. 차이가 이거예요. 줌이라는 명령어 썼을 때 여기다가 배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배율을 지정하는데 그 배율의 기준이 바로 리밋입니다. 리밋을 기준으로 1대1로 하세요. 리밋을 기준으로 2배 확대해 주세요. 리밋을 기준으로 0.5배 확대해 주세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줌의 배율의 문제입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나중에 한번 또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축척 계산하는 방법이요. 축척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축척 구하기.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A3에 그릴 겁니다. A3 도면이에요. 도면은 A3고 실측을 나갔습니다. 실측을 나갔는데 크기가 1000mm에 8000mm입니다. 1000mm에 8000mm예요. 설계의 기본 단위는 밀리미터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1000mm면 몇 미터일까요? 10m예요. 제가 늘 천 단위 자릿수를 찍는 이유가 저겁니다. 1000mm가 1m예요. 1000mm가 1m입니다. 그러니까 천 단위 자릿수를 찍고 뒤에 0 3개를 지우면 돼요. 다시 말하면 실측을 나갔습니다. 10m에 8m란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m에 8m, 80m 제곱인가요? 그러면 대략 한 20평 정도? 그 정도 어디? 네. 나갔더니 10m에 8m입니다. 얘를 A3에 그릴 겁니다. 얼마나 작게 그려야 되죠? 이게 축척입니다. 이게 축척이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축척이라고 안 하고요. 뭐라고 하냐면 우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척도라고 해요. 척도. 도면의 척도 구하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면의 척도 구하기라고 하고 척도에는 현척, 배척, 축척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축척, 현척, 배척 이렇게 세 개로 보시면 돼요. 자, 현척부터 보면 현척은 실물과 도면의 크기가 같은 것. 같게 표현한 것. 현척은 실물과 도면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아니, 이거 말을 바꾸죠. 도면과 실물의 크기가 똑같은 겁니다. 자, 배척은 도면이 실물보다 크게 표현된 것. 배척은 실물보다 도면이 더 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안경 있잖아요. 안경 뭐 나사 같은 거. 그런 걸 1대1로 그리면 현적으로 그려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눈에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설계를 할 때 크게 그려놓는 거죠. 이걸 배척이라고 합니다. 그럼 축척은 뭐냐면 실물이 너무 커서 도면에 작게 표현한 것. 이게 축척입니다. 실물이 너무 큰 거예요. 도면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실물을 그러니까 도면에 작게 그린 것. 도면이 실물보다 작게 표현된 것, 이게 축척이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축척이라고 하는 건 1대 100 이런 식으로 씁니다. 아니, 요 앞에다 써보죠. 척도 같은 경우 보통 도면 대 실물 이렇게 표시합니다. 도면 대 실물 이렇게 표시해요. 척도는 도면 대 실물 이렇게 표시합니다. 축척은 이런 거예요. 도면의 1mm가 실물의 100mm입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도면에 1mm 딱 그렸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는 실물의 100mm가 되는 거죠. 현척은 1대1이 되는 겁니다. 도면의 1mm가 실물의 1mm예요. 그러니까 실물을 도면에다 딱 얹어 놓으면 똑같은 크기로 표현되어집니다. 배척은 도면이 더 커요. 이런 식으로. 실물보다 도면이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도면의 2mm가 실물의 1mm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배척은 실물보다 도면에 더 크게 그린 거예요. 이게 척도입니다. 보통 기계 도면 같은 경우는 현척이나 배척이 많아요. 건축이나 인테리어 도면은 축척이 많습니다. 기계 도면은 어지간하면 다 1대1로 그려요. 물론 축척으로 그리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자, 다시 밑으로 내려가죠. 자, 도면은 A3예요. 420에 297입니다. 도면보다 실물이 더 크죠? 작게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 축척은 얼마일까요? 고등학교 때 뭐라고 배웠냐면 실무 가면 배워. 실무 갔는데 팀장님이 불러요. 이거 축척 얼마야? 모르겠는데요. 학교에서 이런 것도 안 배우고 뭐해? 선생님이 실무 가면 배운다 그랬는데요. 자, 축척이 얼마일까요? 자, 간단합니다. 공식이니까 그냥 외워두세요. 축척 계산하는 공식은 실물의 2배를 합니다. 실물의 2배를 하고 종이로 나누시면 돼요. 이게 축척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건 경험치예요. 경험치입니다. 저도 이렇게 배웠고 저를 가르쳐준 분도 그렇게 배웠고 또 그 위에 분도 그렇게 배웠고 하다 보니까 이 정도가 무난해 라고 공식화된 건 아니지만 경험적으로 이 정도 크기만 도면 그릴 때 무난해 라고 하는 겁니다. 실물 곱하기 2를 합니다. 왜 실물 곱하기 2를 하냐면 여백이 필요해요. 여백이. 도면을 그릴 때 내용이 들어가고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치수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표제란도 들어가야 되고 뭐 노틱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이거는 뭐고 저건 뭐고 이렇게 써주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여백이 필요해요. 그래서 2배를 하는 겁니다. 실물의 2배. 그 다음에 내가 그거 종이에다 그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이로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 축척이 나옵니다. 자, 가로는 가로끼리, 세로는 세로끼리.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만 곱하기 2 나누기 420. 8000 곱하기 2 나누기 297. 자, 보시죠. 만 곱하기 2 나누기 420. 47.6 나왔네요. 소수점 버립니다. 47. 8000 곱하기 2 나누기 297. 53 나왔네요. 가로로는 47배고 세로로는 53배입니다. 이러면 찌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 버립니다. 작은 쪽을 버려요.
이 숫자 중 작은 거는 버립니다. 그리고 53을 선택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1대 53이란 축척이 없어요. 우리가 쓰는 축척이 1대 50 있어요. 1대 60 있습니다. 1대 50이나 1대 60 둘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설계자의 마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이 되는 거예요. 1대 50, 한 3% 정도는 무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1대 50. 아니야, 그래도 넉넉한 게 좋지. 1대 60. 여기서는 설계자의 재량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저는 1대 50을 쓸 겁니다. 얘는 1대 50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계산해 보시죠. 15,000 곱하기 7,000이고요. 도면은 A2입니다. 현장은 이렇습니다. A2 용지에다가 얘를 그릴 겁니다. 축척을 계산해 보시죠. 크기를 보면 15,000 곱하기 2 나누기 594. 아이고. 곱하기 2 나누기 594. 1대 50이네요. 자, 7,000 곱하기 2 나누기 420. 33이죠? 얘는 무시. 그러니까 A2 기준으로 1대 50. 그럼 A3 기준은 얼마가 될까요? 15,000 곱하기 2 나누기 420. 71 나오네요. 그럼 1대 70이 될까요? 아니요. 1대 70 도면이 없습니다. 1대 80 도면도 없어요. 그럼 도대체 뭘 써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사용하는 축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2, 3, 4, 5, 6, 10, 20. 이걸 아직 적지 마세요. 30, 40, 50, 60, 100, 200, 300, 400, 500, 600. 뭐 공통적인 거 없나요? 1, 2, 3, 4, 5, 6만 쓴다는 거죠. 스케일자를 보시면은요. 스케일자를 보시면 1, 2, 3, 4, 5, 6밖에 없어요. 원래 여기에 1대 루트 2가 있습니다. 루트 2라는 축척이 있어요. 근데 루트 2는 안 써요. 사실상. 이건 좀 특수한 경우에만 쓰는 거고 일반적으로 보면 1, 2, 3, 4, 5, 6만 쓴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주로 쓰는 게 이제 여기서 1000까지가 가겠죠. 1000이나 2000까지는 가겠죠. 1대 2000, 뭐 1대 1000, 1대 1000만 돼도 굉장히 커요. 도면 자체가. 그럼 보통은 이제 10쪽하고 이쪽 한 500까지는 많이 쓸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 쓸 수 있는 비율이 있어요. 80하고 90이요. 1대 80, 1대 90은 씁니다. 왜냐하면 1대 4와 1대 3을 암산해서 1대 80과 1대 90에 적용할 수 있거든요. 또 하나 1대 25도 쓸 수 있습니다. 이건 암산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쓰는 거 120 1대 120도 사용하고요. 1대 250도 사용합니다. 제가 가로쳐 놓은 건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게 옳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가급적이면 쓰지 않는 게 옳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으니까 쓰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을 때 도저히 안 되겠는데 이럴 때 쓰는 것들 1대 80이나 1대 90 120이나 150 250처럼 암산하기 쉬운 것들은 어쩔 수 없을 땐 씁니다. 지금 1대 70이 나왔었잖아요.
60을 가든 80을 쓰든 둘 중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작은 쪽으로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축척이 1대 80이 되어야 되는 거죠. 똑같은 거지만 얘랑 똑같은 거지만 A3가 되면 얘는 1대 80이 됩니다. 예전에 학생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 이제 좀 나이 많은 사장님이셨습니다. 그 사장님은요, A3 기준 무조건 1대 100만 쓰세요. 그것도 요령이죠. 왜냐하면 스케일자 이거 들고 다니기 불편하거든요. 이거 들고 다니기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게 하냐면 자를 안 들고 다니세요. 그럼 도면 볼 때 어떻게 해요? 문방구 가서 그냥 30cm 자 사다가 그냥 쓰는 거예요. 그게 1대 100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1대 1, 1대 10, 1대 100이 1대 1짜리거든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게 1대, 그분은 요령껏 1대 100만 쓰세요. 아, 무슨 이런 거 써. 그냥 1대 100만 쓰면 되지. 그러고 1대 100만 하세요. 그리고 그런 것도 일종의 요령이 됩니다. 자, 이번엔 칼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라예요. 칼라와 라인 타입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명령어 중에 하나입니다. 칼라는 정말 쉬워요. 선 또는 원, 아니 도면의 색상을 지정하는 명령입니다. 라인 타입은 도면의 선의 모양을 지정하는 명령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맞춰야 됩니다. 칼라, 라인 타입을 동시에 맞춰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물체의 중심을 통과하는 가상선이 있습니다. 우린 그걸 중심선이라고 불렀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긴 선 하나에 짧은 선, 긴 선 하나에 짧은 선 이렇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얘가 중심선이라고 했어요. 선의 모양을 이렇게 1.3선으로 바꾸고 색상을 빨간색으로 주셔야 돼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중심선은 이렇게 1.3선으로 하고 빨간색으로 합니다 라고 딱 정해놨어요. 못 박아놨습니다. 칼라와 라인 타입을 동시에 주셔야 돼요. 자, 먼저 칼라부터 갑니다. 칼라. 그러면 이렇게 생긴 대화 상자가 뜰 겁니다. 자, 인덱스 칼라가 있고요. 트루 칼라가 있고 칼라북이 있습니다. 자, 인덱스 칼라는 색인 색상이라고 하고요. 트루 칼라는 진짜 칼라라는 뜻이죠. 진짜 색상. 네. 그 다음에 칼라북스는 이미 만들어진, 책자로 만들어진 색상이라는 뜻입니다. 자, 조금만 상식적으로 넘어갈게요. 상식으로 넘어갑니다. 사람은 십진법이죠. 십진수를 사용하죠. 맞습니까? 근데 사람은 십진수 이외에 다른 수의 체계도 사용합니다. 혹시 아시나요? 십진수 이외의 수의 체계. 무슨 얘기냐면 0, 1, 2, 3, 4, 5, 6, 7, 8, 9 그다음 다시 10, 11, 12 이렇게 가죠. 이게 십진수죠. 그런데 사람은 십진수 말고 또 다른 수의 체계를 쓰기도 합니다. 달력이요. 달력이 12진법을 쓰죠. 12월 다음에 해가 바뀌잖아요. 또 있어요. 시계요. 60초 다음에 1분으로 넘어가죠. 60분 다음에 1시간으로 넘어가죠. 24시간 다음에 날짜가 바뀌죠. 네, 사람은 이렇게 다양한 수의 체계를 씁니다. 그럼 컴퓨터는요? 널리 알려진 대로 컴퓨터는 이진수를 씁니다. 0, 1 이런 식으로 수의 체계가 이진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개발되는 거죠.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프로그램이 좋아집니다. 하나의 색상을 그러니까 한 개의 색상을 최대한 표현할 수 있는 수가
2의 8승계입니다. 현재 최대한 한 개의 색상을 최대한 표현할 수 있는 수의 색상의 개수가 2의 8승계까지, 이진수 8승계까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8비트 컬러라고 합니다. 이걸 8비트 컬러라고 불러요. 8비트 컬러 그러면 2의 8승계까지 표현했구나 이런 뜻이 돼요. 그러면 이진수 8승, 즉 2의 8승을 10진수로 표현하면 256 컬러가 됩니다. 최대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게 256개까지 표현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이에요. 8비트 컬러, 256 컬러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인덱스 컬러라고 합니다. 이걸 인덱스 컬러라고 불러요. 여러 가지 말로 부르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2의 8승계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란 뜻이 8비트 컬러, 256 컬러, 인덱스 컬러 이렇게 불려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16비트 컬러라는 게 하나 또 있어요. 대략 64,000개 정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있어요. 32비트 컬러가 있습니다. 32비트 컬러는요, 대략 1600만 개. 1600만 개의 컬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색상을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트루 컬러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미지 있을 겁니다. JPG라는 이미지 혹시 아시나요? 네, JPG가 바로 16비트 컬러입니다. 즉 64,000개의 색상만 저장할 수 있어요. 또 있어요. GIF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GIF 파일이 8비트 포맷입니다. JPG는 16비트 포맷이에요. 32비트 포맷이 있어요. TIF라는 파일입니다. TIFF 파일이 32비트 포맷입니다. 다시요. 32비트가 아니라 24비트. 24비트고 마지막에 32비트가 또 있어요. 얘도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은 대략 1600만 개입니다. 근데 얘는 여기에 투명도가 들어가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알파 채널 또는 채널이라고 부릅니다. 투명도, 알파 채널, 채널 똑같은 말이에요. 투명도, 우리나라 말로 하면 투명도, 영어로 하면 알파 채널 이렇게 이야기해요. PNG 파일하고 TGA 파일이 여기에 해당하는 파일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카메라 있죠? 휴대폰 카메라나 혹은 이제 DSLR 카메라나 이런 거 카메라를 설정하다 보면은 파일 포맷을 물어봅니다. 어떤 형식의 파일로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제일 많이 쓰는 게 JPG 파일입니다. 대략 64,000개 정도 저장할 수 있고 파일이 제일 가벼워요. 뭐 TIFF도 있죠. TIFF 지원하는 데도 있고 혹은 PNG 지원하는 데도 있고 TGA 지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 중에 파일 사이즈가 제일 큰 건 TGA예요. TGA 100메가짜리가요. JPG 1메가로 나옵니다. TGA가 제일 커요. 무압축이에요. 압축 하나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원본 손실률이 제일 적어요. 근데 원본 손실률이 제일 큰 건 JPG예요. 근데 이제 색상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GIF 파일이 이제 제일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 미술 시간을 한번 해볼까요? 기억 안 나시는 분들 많으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초등학교 다닐 때 빛의 삼원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색의 삼원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빛의 삼원색 뭐뭐뭐가 있었죠? 네, 빨강, 네, 초록색, 그 다음에 파랑색. 얘가 빛의 삼원색입니다. 첫머리 글자를 따서 RGB 컬러라고 해요. 그럼 색의 삼원색은 뭐가 있을까요? 네? 아니요. 색. 네. 빨강색이요. 또. 네, 노란색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노란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젠타가 있습니다.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CMY라고 합니다. 근데 쟤네들은요, 뭐가 안 나오냐면 100% 검정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블랙을 붙여야 돼요. 블랙의 알파벳 첫 머리 글자가 B잖아요. 블루가 이미 가져갔어요. 그래서 블랙에 K를 붙인 겁니다. CMYK 컬러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마젠타가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선홍색입니다. 요만한 애들한테 빨간색이야, 이거 마젠타야, 그럼 구별 못해요. 선홍색이나 빨간색이나 그놈이 그놈인 거죠. 이거 하늘색이야, 이거 파란색이야, 구별 못해요. 그래서 다 우리 뭐라고 배웠냐면 빨로 파로 배웠습니다. 저도 빨로 파로 배웠고요. 자, 여러분들 잉크젯 프린터 뚜껑 열어보신 적 있나요? 잉크가 4개 들어있을 겁니다. 맞나요? 무슨 색 들어있던가요? 검정색 들어있고요. 여기 정답 나와 있잖아요. CMYK. CMYK 들어있습니다.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블랙 이렇게 4개 들어있습니다. 색의 삼원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색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시 한번 보면, 자, 빛의 삼원색이 레드, 그린, 블루라고 했어요. 색의 삼원색은 CMY라고 했습니다. 색의 삼원색으로는 100% 블랙이 안 나와요. 그런데 빛의 삼원색인 RGB로는 100% 블랙이 나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할 때 RGB 컬러를 써야 돼요. 레드가 2의 8승, 그린이 2의 8승, 블루가 2의 8승, 38은 24. 그래서 24비트 컬러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표현할 수 있는 색이 없죠. 맞습니까? 레드 2의 8승, 그린 2의 8승, 블루 2의 8승. 더 이상 색이 표현이 될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색상 조합인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색상을 못 만들어냅니다. 24비트 컬러가 결국은 트루 컬러가 된 겁니다. 일반적으로 포토샵이라든지 일러스트레이터라든지 아니면 기타 이제 여러 가지 3D 프로그램들,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전부 다 RGB 컬러를 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프랑스에 미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휴라는 사람이에요. 휴라는 사람이 빨간색 랜턴하고 초록색 랜턴, 레드 랜턴하고 그린 랜턴을 딱 비춘 다음에 2개를 섞었습니다. 무슨 색이 나올까요? 정답은 여기 화면에 있어요. 노란색 나옵니다. 그래서 옐로우를 중간에다 적어 놓은 겁니다. 다시 볼까요? 그린 랜턴하고 블루 랜턴을 비춰서 2개의 색상을 섞었습니다. 뭐가 나와요? 사이안이 나옵니다. 그 다음 블루 랜턴하고 레드 랜턴을 비춘 다음 2개의 랜턴을 섞습니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마젠타가 나와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레드가 1번, 옐로우 2번, 그린 3번, 사이안 4번, 블루 5번, 마젠타 6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7번이 화이트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순서가 이런 이유일까?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색상 번호가 이렇게 매겨진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256번까지가 딱 색상이 다 매겨져 있는 겁니다. 그게 인덱스 컬러예요. 우리는 인덱스 컬러만 씁니다. 트루 컬러 안 써요. 도면을 그릴 때요, 256개면 충분해요. 1600만 개요? 아유, 어림도 없습니다. 6만 개요? 아유, 어림도 없어요. 너무 많아요. 도면 그릴 때요, 보통 한 20개 정도의 색상을 써요. 그러니까 이 인덱스 컬러, 즉 256개면 충분해요. 근데 이 중에서도 베이지 컬러, 가장 스탠다드가 되는 색상이 바로 얘네들이에요. 레드, 옐로우, 그린, 사이안, 블루, 마젠타, 화이트 1, 2, 3, 4, 5, 6, 7번.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기 어렵잖아요. 지금처럼 하시면 돼요. RGB 컬러. RGB라는 거 우리나라 사투리로 쓸 수 있죠? RGB. 그 다음 CMI. 그럼 금방 외우실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컬러로 들어갔습니다. 인덱스 컬러. 어떤가요? 지금 제가 얘기한 순서대로 쭉 색상이 배치된 거 보았습니까? 네. 레드, 옐로우, 그린, 사이안, 블루, 마젠타, 그 다음 화이트. 배경색이 지금 검정색입니다. 그래서 7번이 화이트로 나오는 거예요. 배경색이 화이트면 7번 색은 블랙이 됩니다. 7번 색은 배경색에 따라서, 우리가 작업하는 배경색에 따라서 블랙, 오와 화이트로 바뀌게 돼요. 검정색 또는 하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다가 지금 컬러 이름에다가 여기다가 1번, 2번, 3번 이렇게 쓰셔도 되고, 색상의 이름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마우스로 이렇게 찍으셔도 됩니다. 마우스에다 딱 갖다 대니까 인덱스 컬러 1 나오죠? 네, 여기가 스탠다드 컬러입니다. 7번까지가 스탠다드 컬러고 9번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여기가 10번입니다. 색상이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위에가 짝수, 아래가 홀수입니다. 위아래 이렇게 가요. 10, 11, 12, 13, 14, 15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맨 끝으로 가면 이렇게요. 241, 248, 249, 그 다음에 밑으로 갑니다. 250, 51, 52, 53, 54, 55번까지 갑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1번부터 255번까지. 여기까지가 스탠다드 컬러입니다. 이게 이제 인덱스 컬러예요. 우리는 이제 여기 있는 색상을 쓰는데 누구를 위주로 쓰냐면 가운데 있는 스탠다드 컬러를 위주로 해서 색상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조금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인덱스 컬러는 8비트 컬러고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의 개수가 256개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번호가 몇 번까지예요? 255번까지죠. 하나 어디 갔을까요? 그 하나가 바이 레이어, 바이 블록입니다. 0번 색상이에요. 0번 색상을 쓰면 바이 블록이 기본으로 체크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바이 레이어를 쓰셔야 돼요. 지금 색상을 공부하니까 여기는 색상의 값을 건들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건들면 안 돼요. 누굴 써야 되냐면 레이어를 써야 돼요. 레이어에서 색상을 제어합니다. 레이어에서 선의 모양을 제어합니다. 나중에는 레이어에서 제어해야 돼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컬러하고 라인 타입하고 레이어를 한 번에 공부해야 됩니다. 기본값은 뭐예요? 바이 레이어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컬러의 기본값이 뭐로 돼 있어요? 바이 레이어로 돼 있습니다. 바이 레이어 쓰셔야 돼요. 바이 레이어, 바이는 도구의 전치사입니다. 누구누구에 의한 레이어에서 지정한 색을 쓰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거 바이 레이어로 바꾸셔야 돼요. 자, 일단은 공부하는 거니까 써보겠습니다. 1번 누르고 오케이. 서클. 빨간색으로 그려졌나요? 자, 다시 컬러. 2번 색을 선택했습니다. 오케이. 노랗게 그려졌나요?
다시 칼라. 아니요, 여기 누르시면 돼요. 여기 프로퍼틱스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에 칼라가, 맨 위에가 칼라예요. 3번 색, 4번 색, 5번 색, 6번 색, 7번 색.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얘를 노란색으로 바꾸고 싶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거 선택을 합니다. 명령어 쓰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색상을 바꾸시면 됩니다. 다 바꿨으면 ESC 키 한번 눌러주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매치 프로퍼틱스입니다. 여기 아이콘 있죠? 제가 명령어도 적어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치 프로퍼틱스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단축키는 MA예요. 매치 프로퍼틱스 그러면 제일 먼저 CAD가 물어봅니다. Select Source Object, 즉 원본을 선택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원본을 선택해 주세요. 자, 원본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바뀌어요. Select Destination Object. 원본이 누구한테 적용될 거냐 이거죠. 선택해 주면 어떤가요? 적용되는 거 보이시나요? 엔터. 그러면 금방 적용이 됩니다. 매치 프로퍼틱스 선택하고 지정해 주면 동일한 속성을 가진 객체로 바꾸어 줍니다. 한번 해보시죠. 라인 타입은 조금 어렵습니다. 잘 보시기 바래요. 자, 라인 타입이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이렇게 매니저가 뜹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하나 이렇게 불러왔어요. 불러와서 쓰고 있습니다. 레이어에 지정됐구나. 자, 여기가 지금 라인 타입 매니저입니다. 이게 라인 타입 매니저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선의 모양이 크게 몇 개 있습니다. 자, 제가 전에 적어놨듯이 이렇게요. 실선이 있고 파선이 있고 1점세선이 있고 2점세선이 있고, 우리가 쓰는 선의 모양은 이렇게 딱 4개입니다. 이 파선은 점선입니다. 1점세선은 긴 선 하나에 짧은 점 하나 들어간 거. 2점세선은 긴 선 하나에 작은 점 2개 들어간 걸 말합니다.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2점세선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파선은 점을 깨트린 거예요. 그래서 점선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실선은 그냥 말 그대로 쭉 일자로 선이 이어진 선이 됩니다. 이게 실선이에요. 실선은 크게 2개로 나눠집니다. 굵은 실선이 있고요. 가는 실선이 있습니다. 굵은 실선은 물체의 외형을 표시하는 선입니다. 물체의 외형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외형선이라고 합니다. 외형선 또는 단면선 혹은 인면선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선의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부류로 불려지게 돼요. 선의 모양에 따라서는 굵은 실선이라고 하지만 용도에 따라서 외형선, 단면선, 인면선 이렇게 표시합니다. 일단 가는 실선은 넘어가고요. 파선은 은선이라고 합니다. 숨을 은자예요. 숨어있는 선이란 뜻입니다. 실선인데 즉 외형선인데 숨어있는, 어딘가 가려져서 숨겨져 있는 외형선, 그걸 은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칠판 뒤에 약간의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종종 나가서 멀리 볼 때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창문이 있어요. 이 칠판 뒤에 창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거예요. 그러면 칠판만 그리고 끝날까요? 아니면 창문까지 그려야 할까요? 창문을 그려줘야 돼요. 그런데 실선으로 그리면 여기에 구멍 난 게 돼요. 근데 파선으로 그리면 숨어 있는 게 됩니다. 아, 여기 벽 뒤에 뭔가가 있구나. 창문이 그려져 있구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가까이 붙어 있는지 모르지만 창문이 숨어져 있구나 라고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선은 은선이라고도 부르고 파선이라고도 부릅니다. 은선은 외형선인데 어딘가에 가려져서 숨어있는 선, 이걸 은선이라고 합니다. 일점세선은 중심선입니다. 중심선이에요. 물체의 중심을 표시하는 가상선. 이점세선은 가상실선입니다. 실제로는 없어요. 실제로는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여기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계추가 진자운동을 하죠. 시계추가 이렇게 진자운동을 하죠. 그죠? 그러면 시계추를 우리가 설계를 하고 이 가운데 딱 그려놨어요. 이러고 끝날까요? 아니면 시계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입니다라고 보여주는 게 좋을까요? 시계추가 진자운동을 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입니다라고 그려줘야 되겠죠. 뭘로요? 이점세선으로. 실선으로 그리면 실제로 여기에도 가운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점세선으로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이점세선으로. 그리고 가운데 실선으로 그려놔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아, 추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구나.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만들었어요. 예산이 부족하네요. 그래서 절반밖에 못 지었습니다. 절반을 이렇게 나중에 만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공터로 냅둘까요? 아니면 여기가 나중에 부지가 이만큼 또 있습니다. 건물이 여기까지 늘어날 겁니다. 라고 표시해 놓을까요? 표시를 해놔야 되겠죠. 뭘로요? 이점세선으로요. 이해되셨나요? 선의 용도에 따라서 외형선, 단면선, 인면선, 은선, 중심선, 가는 실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모양에 따라서 굵은 실선, 가는 실선, 파선, 1점세선, 2점세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제가 가는 실선은 안 써놨어요. 그죠? 나머지 다 여기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다 가는 실선이에요. 그리고 굵은 실선 같은 경우, 우리가 선 같은 경우, 선의 경우 이렇게 씁니다. 굵은 선, 중간선, 가는 선 이렇게요. 선의 굵기가 정말 쉬워요. 가는 것, 중간 것, 굵은 거, 아주 굵은 거. 4개네요. 그럼 가는 건 어떻게 되냐면 0.1mm입니다. 중간선은요. 0.3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굵은 선은요. 0.5가 되겠군요. 아주 굵은 선은 1mm입니다. 다시요. 가는 선 0.1mm예요. 중간선을 제가 0.2로 지정했습니다. 그럼 굵은 선은요. 0.3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이건 설계자가 지정하기 나름이에요. 전산응용 건축제도에 보시면은요. 거기는 선을 어떻게 쓰냐면 0.1, 0.2, 0.3, 0.4 이렇게 써요. 0.1mm 단위로 씁니다. 근데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를 보면 0.1, 0.3, 0.5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쓰기 나름인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선이 가는 선이 있고 중간선이 있고 굵은 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는 선, 중간선, 굵은 선을 어떻게 쓸 거냐, 몇 미리 굵기를 쓸 거냐는 여러분들이 정하는 겁니다. 뭐 나는 0.2, 0.3, 0.4 쓸 거야. 문제가 안 돼요. 나는 0.1, 0.2, 0.3 쓸 거야. 문제가 안 돼요. 나는 0.1, 0.3, 0.4 쓸 거야. 문제가 안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가는 것을 표시해야 돼요.
중간선을 표시해야 되고 굵은 선을 표시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0.1, 0.2, 0.3을 쓰세요. 그 다음에 0.1, 0.3, 0.5 쓰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KS에도 몇 미리 쓰세요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 보통 저 A3 용지에다 출력하잖아요. 0.5mm 출력하면요 굵어서 안 보여요. 굵어서 안 보입니다. 그래서 A3에 출력할 때는 0.1, 0.2, 0.3 써요. A2 쓰면, 그러니까 A2를 출력하면 0.1, 0.3, 0.5 써요. 상황에 따라서 선 굵기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도면이 더 복잡해지면요 A2도 0.1, 0.2, 0.3 씁니다. 그건 설계자 재량이에요. 자, 근데 이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 색상도 섞어야 됩니다. 자, 기계 쪽에선 이렇게 써요. 1번 색, 2번 색, 3번 색을 기준으로 해서 1번 색이 레드죠. 2번 색이 옐로우죠. 3번 색이 그린이죠. 중심선입니다. 중심선, 해칭선, 치수선. 얘가 은선, 얘가 실선. 이렇게 들어갑니다. 건축은요, 건축 인테리어는요, 1번, 2번, 3번. 레드, 그린, 옐로우, 그린, 사이안, 블루, 마젠타, 화이트. 다 쓰네요. 중심선, 단면선, 문자, 마감. 마감은 여기서도 써요. 단열재, 인면선. 기계는 색상을 좀 단순하게 씁니다. 기계는 조금만 단순하게 써요. 근데 보시면 1, 2, 3번 이렇게 써요. 기계는 1, 2, 3번을 쓰고 1번이 제일 가는 거, 2번이 중간 거, 3번이 제일 굵은 거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1번에 가는 건 전부 다 1번에 다 들어가고요. 중간 거는 2번에 들어가고요. 굵은 건 3번에 다 써버립니다. 기계는 1, 2, 3번을 써요. 그래서 3번 그린이 실선입니다. 그런데 건축 인테리어는 쓰는 게 조금 달라요. 흔히 사용하는 게 뭐냐면 색이 지닌 명도를 씁니다. 아까 이제 명도채도 얘기 나왔었죠? 명도 값을 씁니다. 명도 값을 이용해서 써요. 명도가 높은 색을 굵은 선으로, 명도가 낮은 색을 가는 선으로. 이해되셨나요? 명도는 도대체 뭘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밤중에 검정색 옷을 입고, 아니 혹은 파란색 옷을 입고 길거리에 딱 나갔습니다. 눈에 잘 띄나요? 안 띄나요? 안 띄죠. 근데 명도가 낮은 겁니다. 근데 밤중에 흰색 옷이나 노란색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갑니다. 어떤가요? 눈에 잘 띄나요? 네, 명도가 높은 겁니다. 색이 진인
밝기가 있습니다. 어떤 색은 밝은 색, 어떤 색은 어두운 색. 이걸 명도라고 합니다. 즉 건축 인테리어는 색이 지닌 명도를 10분 활용합니다. 왜냐하면 명도가 지닌 특징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명도가 높은 색은 굵게 보입니다. 명도가 낮은 색은 가늘게 보여요. 또 있어요. 명도가 높은 색은 툭 튀어나와 보이고 명도가 낮은 색은 쑥 들어가 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노란색이 단면선이에요. 제일 굵은 선, 제일 굵어요. 근데 이 중에 노란색이 화이트 다음으로 화이트하고 노란색이 명도가 제일 높습니다. 화이트 인면선이에요. 굵은 선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단면선 굵은 선입니다. 벽선이에요. 그러니까 벽이 제일 중요하니까 벽에 툭 튀어나와 보이도록. 그 다음에 마감선들은 다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도면만 보더라도 착시 현상이 일어나서 도면이 벽은 이렇게 툭 튀어나와 보이고 바닥은 쏙 들어가 보이게끔 그렇게 설계를 하는 겁니다. 건축 인테리어는 명도를 좀 활용하는 거고 기계 쪽은 번호를 활용합니다. 1번 가든 거, 2번 중간 거, 3번 굵은 거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러니까 기계랑 건축이랑 색상 쓰는 방법이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기계 쪽이라면 1, 2, 3번을 쓰시면 되고 건축 인테리어 쪽이라면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7번을 쓰시면 돼요. 좀 쓰는 게 다릅니다. 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라인 타입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로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로드 버튼을 통해서 선의 모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선의 모양이 이렇게 다 저장되어 있어요. 알파벳 순입니다. 필요한 선들을 선택하고 OK 버튼 누르시면 돼요. 우리가 필요한 선은 센터, 그 다음 히든, 그 다음 팬텀, 그 다음 배팅. 이 정도. 자, 불러보시죠. 제가 확대해 드릴게요. 이 정도의 색상이 필요합니다. 자, 내가 사용하고자 할 선을 선택한 다음 커런트 버튼을 누릅니다. 커런트가 현재란 뜻입니다. 지금 보시면 커런트 라인 타입에서 바이 레이어로 되어 있습니다. 바이 레이어가 현재 설정되어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선의 모양도 레이어에서 지정합니다. 자, 일단 연습하는 거니까 커런트 OK 그리고 라인을 그려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이나요? 1.3선으로 그려지는 거 맞습니까? 네, 여기서 바로 지정하셔도 됩니다. 히든 그리고 다시 라인 팬텀 배팅. 이 배팅이 단열재입니다. 얘가 단열재예요. 단열재 패턴입니다. 자, 바꾸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선택을 하고 선의 모양을 지정해 주시면 돼요. 선택하고 선의 모양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하고 선의 모양을 지정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 방법 우리가 썼던 겁니다. 매치 프로퍼틱스 그리고 선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컬러도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요. 매치 프로퍼틱스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내용을 바꾸시거나 두 가지 중 하나를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컬러를 바이 레이어로 바꿔 놓겠습니다. 라인 타입도 바이 레이어로 바꿔 놓겠습니다. 반드시 이거 바꿔 놓으셔야 돼요. 컬러 그래서
바이 레이어, 라인 타입, 그리고 바이 레이어, 이렇게 컬러와 라인 타입 두 개를 전부 다 바이 레이어로 바꿔 놓으셔야 됩니다. 뭘 설명할 거냐면 레이어라는 명령을 설명할 겁니다. 자, 레이어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이와 같이 레이어가 나타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몇 개를 이렇게 작업해 놨어요. 몇 개를 이렇게 작업해 놨습니다. 자, 좀 지우고 해볼까요? 보시면 이제 레이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레이어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레이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도면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이어는 도면층입니다. 1층, 2층, 3층 이런 층이 아니고 퇴적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퇴적, 쌓이는 개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지질 조사예요. 땅에 한 200m까지 쭉 파내려가요. 50m까지 쭉 파내려갑니다. 그러면 그 50m까지 안에서 지층이 이렇게 쭉 나눠져요. 안반층도 있고 퇴적층도 있고 사암층도 있고 무슨 층도 있고 무슨 층도 있고 층이 이렇게 쭉 쌓이는 거죠. 이걸 레이어라고 합니다. 레이어에 대한 개념은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는 걸 레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딱 펼쳐놓고 보는 것, 그게 레이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앞에 여기 투명한 아크릴 보이시죠? 이게 레이어입니다. 얘가 레이어예요. 여기다가 도면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지금은 하나 있지만 제가 이런 투명한 아크릴을 하나 더 놨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둘 다 투명하기 때문에 두 개가 겹쳐 보이겠죠. 맞습니까? 네, 바로 이게 레이어에 대한 개념입니다. 투명한 도면을 여러 장 겹쳐 놓고 보는 것, 그게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업할 때 지금 제가 적어드렸죠. 중심선, 단면선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레이어의 이름을 만듭니다. 자, 레이어를 먼저 만들어 볼까요? 보시면 여기 아이콘이 하나, 요거 하나, 그 다음 건너뛰고 이렇게 두 개, 총 세 개의 아이콘을 쓰는데 제일 왼쪽에 있는 이 아이콘이 레이어 만들기입니다. 그 다음 레이어 삭제하기, 커런트 레이어, 작업 레이어로 바꾸기, 이런 뜻입니다. 레이어 만들기, 레이어 삭제하기, 작업 레이어 바꾸기. 굳이 이 두 개는 안 써도 돼요. 선택하고 델키 누르면 돼요. 더블 클릭하면 돼요. 자, 레이어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레이어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레이어 이름은 영문, 한글 다 좋습니다. 저는 한영키 바꾸는 걸 싫어하니까 그냥 이렇게 쓸 겁니다. 센터라고 다 쓰는 것보다 그냥 CEN만 쓰셔도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알아들어요. 센터, 즉 중심선이란 뜻이 됩니다. 이렇게요. 중심선이란 뜻이에요. 아이콘이 뉴 레이어, 그 다음 넘어가고 딜리트 레이어, 그 다음 세커런트, 이렇게 돼요. 그런데 딜리트 레이어 굳이 안 써요. 레이어 선택하고 델키 누르면 돼요. 얘는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요. 레이어를 선택했죠? 키보드에 델키 누르면 지워져요. 또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레이어가 활성화됩니다. 굳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니까 뭐가 나오나요? 컬러와 라인 타입 보이시나요? 여기서 지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정하는 거예요. 중심선이니까 컬러가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죠? 네. 라인 타입, 중심선이니까 센터로 들어가야죠? 이렇게요. 심지어 뭐까지 있냐면 선의 굵기도 여기 있어요.
0.1mm가 없네요. 0.09나 0.13 둘 다 상관없습니다. 저는 0.09 쓸 겁니다. 이렇게 칼라, 라인 타입, 선의 굵기까지 한 번에 레이어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이렇게 레이어를 이용해서 레이어를 만드시고 칼라와 라인 타입, 라인 웨이트까지 한번 바꿔보세요. 자, 저는 화면상에 선 굵기를 지정해 놨어요. 그래서 얘를 바꾸면 선 굵기가 바뀌어요. 이 선 굵기가 여러분들한테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길 안 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바꾸시면 됩니다. 선택해서 0.09, 0.3 이런 식으로 선 굵기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디폴트 그대로 쓸 겁니다. 자, 그럼 보시죠. 중요한 건 반드시 여기가 바이 레이어로 돼 있어야 돼요. 칼라 바이 레이어, 라인 타입 바이 레이어. 절대로 여기 바꾸시면 안 돼요. 자, 레이어 여기 있습니다. 레이어 여기 있어요. 제일 중요하니까 화면의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선택, 그 다음에 라인. 자, 어떤가요? 빨간색에 1.3선으로 그려지는 거 맞습니까? 자요, 컬럼. 노란색에 실선입니다. 히든, 은선이에요. 어떤가요? 색상과 라인 타입이 한 번에 딱 제어가 되나요? 매치 프로퍼틱스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매치 프로퍼틱스 선택하고 데스티네이션. 그러면 얼마든지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속성이라는 건요. 선도, 그러니까 선의 모양, 색상, 레이어까지 다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부터는 칼라와 라인 타입을 레이어를 통해서 제어하고 레이어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셔야만 합니다. 레이어를 안 쓰시면 말짱 꽝이에요. 왜냐하면 도면을 그릴 때 선이 뭐 한 10,000개, 20,000개씩 나와요. 그런데 그걸 한 개씩 한 개씩 선의 모양을 혹은 선의 색상을 바꿀 건가요? 아니요, 못해요. 레이어를 통해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센터 그럼 중심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선 통째로 다 관리하는 거죠. 히든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럼 은선이잖아요. 은선 통째로 관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도록 선을 관리하도록 만들어진 것, 그게 바로 레이어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 LT 스케일 값은 축척의 약 3분의 1 정도가 적당합니다. LT 스케일 값은 축척의 3분의 1 정도가 적당해요. 예를 들어서 축척이 60입니다. 그러면 LT 스케일은 20이 적당합니다. 왜냐하면 저 값 자체가 우리나라 기준이 아니거든요. 대략 이 정도, 3분의 1 정도 한 게 무난합니다. 3분의 1 값이 무난해요. 그래서 LT 스케일 그러면 여기다가 0.3을 넣으면 되죠. 지금 축척이 1이죠. 지금 축척이 1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의 3분의 1인 0.3을 쓰시면 돼요. 0.33 쓰셔도 돼요. 자, 라인. 자, 선을 길게 그립니다.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다시 라인, 다시 매치 프로퍼틱스로 서클, 반지름 7, 옵셋 7mm, 옵셋 20mm, 서클, 반지름 7. 보이시죠? 자, 매치 프로퍼틱스. 선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트림.
얘를 지워도 되겠죠? 네, 얘도 지워도 되겠고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 옵셋 77mm, 서클 반지름 10mm. 그 다음 이쪽으로 61mm 올라갑니다. 옵셋 61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다시 바꾸고요. 옵셋 32mm, 옵셋 35mm. 자, 서클 반지름 10mm. 여기 있네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지우면 돼요. 근데 나중에 지우도록 하죠.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50, 트림, 그 다음에 다시 트림, 다시 트림.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자,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서 중심선을 하나 그려주면 되겠군요. 그 다음 옵셋 15. 네, 여기 있네요. 반지름 12.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트림으로 한 번 더 잘라냅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서클 반지름 20. 그 다음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트림으로 잘라줍니다. 자, 이 부분이에요. 옵셋 10mm, 옵셋 5mm, 서클 반지름 5mm. 네, 중심선이 얘인 거죠. 네, 도면엔 중심선 없으니까 싹 지우고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트림, 다시 한번 트림, 또 트림. 네, 나머지는 옵셋해서 선을 정리합니다. 3mm. 네, 트림으로 선의 모양을 자, 익스텐드, 자, 트림으로 선 정리. 그러면 자, 이 부분 선 정리 됐고요. 익스텐드, 자, 옵셋 3mm. 자, 트림으로 자, 옵셋 3mm. 자, 트림으로 자, 옵셋 3mm. 여기 안, 자, 트림으로 자, 다시 옵셋 3mm. 이렇게 옵셋 3mm 선 연장하고, 네, 그러면 선의 모양 정리가 됐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옵셋 3mm. 그러면 트림으로 선을 정리하면, 아이고, 다시 또 트림 정리하면,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옵셋 3mm, 다시 한번 트림으로 선 정리하고요. 그러면 선 정리가 이와 같이 완성이 됐습니다. 레이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도면을 그려보시면 돼요.